25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의 공개 또는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나. 맞죠? 청구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감면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 사용 목적이 이제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틀리게 나왔었죠? 얼마 전에. 청구인한테 과다한 부담이 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된다. 이거는 감면 사유가 아니에요. 요거다 요거. 공익을 위한 목적인 경우 감면할 수 있다. 2번.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가 있다. 아까 봤던 거 적용 범위 관련된 거. 법령의 범위.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이 안 되고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된다. 알고 계시고. 3번.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아니다. 공무원은 공직을 수행하는 거다. 그죠? 아셨죠?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알 권리 공익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공개 대상 정보예요. 비공개가 아니라. 4번.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래도 이제 가능하다.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 거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아도 이렇게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가능하다. 학술 연구를 위해서는. 알고 계시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26번. 옳은 것은 보시면 26번 맞죠? 3번 지문. 3번 지문에 이게 6호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이랑 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국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식별 정보에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된다. 아니다. 그럼 국법에서는 여기서 개인식별 정보 요것만 이제 비공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요게 있잖아. 사생활 비밀 침해.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할 우려 요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지 않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의 인적사항만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 그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 진술 내용 그것도 당연히 비공개 대상 정보죠. 그 사생활 다 공개되잖아. 그 다 공개 피신조서? 안 된다 하셨죠?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뭐라고 안 되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세요.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내용 그런 거는 이제 개인식별 정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다. 4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없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 그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수령했어요. 그럼 뇌물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뇌물죄는 가장 중요한 게 직무 관련성이에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지 뇌물죄가 성립이 돼요. 아셨죠? 직무와 관련이 없이 금품을 수령한 거는 요거는 개인적인 자격에서 받은 거예요. 개인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받은 게 아니죠.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지 뇌물죄가 성립이 돼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걸 주장 입증만 하면은 무죄야. 아셨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수령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뇌물죄가 되지 않아요. 그죠? 딱히 이게 공익을 위해서 공개해야 될 필요성보다는 사익, 그죠? 사익하고 이 경향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셨죠? 네. 그쵸. 뇌물죄가 만약에 성립이 되면, 그죠? 이렇게 직무와 관련 있게 이제 받았다. 그러면은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공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수령했다. 요거는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봤어요. 이것도 잘 보시고요. 이게 출제된 적이 있다. 그리고 5번. 네, 또 나왔죠. 그러면 9조이랑 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되는 거지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될 필요는 없어요. 기록 자체에 있을 필요는 없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27번. 옳지 않은 거. 요거 여러분 2번 지문 요거 조금 잘 알아두세요. 이게 국회직에서 나오긴 했는데 좀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거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 의무자. 뭘 등록하죠? 재산을 등록한다. 4급 이상 공무원이면은요, 여러분 이게 재산 등록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그죠? 가족도, 직계 존비속 재산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재산 등록 의무자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지를 거부할 수가 있어. 재산을 등록, 고지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 있고 그런 거요. 고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 이 고지 거부 사유, 그죠? 그리고 고지를 거부한 직계 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내 아들이 뭐 고지를 거부한다, 그죠? 자, 그리고 왜 고지를 거부하는지 그 이유.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비공개 정보일까요? 공개 정보일까요? 공개예요, 공개. 왜? 4급 이상이에요, 4급 이상. 그죠? 충분히 알 권리가 있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요거 고지 거부 사유, 이거 근데 이거 비교가 있기 때문에 고지 거부 사유 요거를 잘 이거 표시를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 누가 고지를 거부하는지 그거하고, 그리고 고지 거부 사유. 요거는 여러분 이거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예요, 공개. 근데 여러분 요게 고지 거부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고지 거부자의 인적사항. 요거는 여러분 비공개예요. 인적사항. 비공개. 인적사항. 이름이 뭐고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차 못 끌고 직업이 뭐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거는 비공개다. 인적사항. 요게 이제 인적사항. 거의 개인식별이죠. 이거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라고 봤고요. 고지 거부자와의 관계, 이게 그러니까 존속인지 비속인지, 그리고 고지 거부 사유,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게 고지 거부자의 인적 사항, 요거는 비공개고, 고지 거부자와의 관계, 그죠? 직계 존속인지 비속인지, 그리고 그 자가 왜 거부를 하는지 사유, 그런 것들은 공개다. 이거는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판례가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온 판례라서. 그리고 4번.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 한참 봤죠? 노란 거 앞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을까요? 없죠? 이거만 딱 보면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는 나눠서 교부를 하거나 아니면 열람과 병행해서 교부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서 공개해야 되니까 사본 교부해달라. 그러면 사본을 교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와서 보고가 안 된다. 아셨죠? 그거. 5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몇 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인지 그거를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 누가? 공공기관이. 항상 입증 책임 좀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 어디 몇 호에 해당하는지는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는 거,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돼요. 몇 호 때문에 공개를 거부합니다. 딱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된다. 알고 계시고요. 근데 청구인은 분명히 거기 있다 라고 입증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아셨죠? 거기 있을 거다. 분명히 그 공공기관에 있다. 이렇게 주장 소명하면 되죠. 그리고 28번.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케이스가 이제 나오는데요. 케이스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요런 식으로 나온다. 알고 계시면 되세요. 요게 변시에서 나왔던 건데, 요런 28번. 갑은 A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그래서 관할 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를 기소했다. 그 후 갑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 을에게 이 사건 공소장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그런 것은. 참 약간 제가 봤을 땐 좀 공소장 공개 정보공개 청구는 이거 기억번 보시면요. 갑이 청구한 공개 대상 정보가 공소장 원본일 필요는 없다. 그죠? 이게 공개 대상 정보 이거 꼭 원본을 공개해 줄 필요는 없어요. 4번도 가능하죠. 4번. 원본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니은번. 위 공소장의 내용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을은 그 사유를 들어서 검사, 을은 그 사유를 들어서 그 갑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가 있다. 안 되죠? 거부할 수가 없죠. 거부할 수 없다. 디귿번. 위 공소장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됐다. 큰일 났다. 그죠? 이게 이거 어떻게 강간죄. 네. 공소장이 폐기돼서 존재하지 않게 됐다면 공소장을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을에게 있다. 공공기관. 그죠? 이게 있다. 리을번. 을이 갑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경우 갑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제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냥 저거 안 봐도 그냥 못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또 이렇게 또 나온다. 네. 이것도 그게 어렵게 안 나와요. 네. 작년 국가직에서 나온 거예요. 29번. 갑은 행정청 A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을과 관련 자기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을과 관련된 거예요. 을과 관련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사본. 열람이 아니라 사본이죠. 그러니까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A는 갑이 청구한 사본 교부의 방법이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아니다. 재량권이 없어요. 공개 방법 지정해서 청구하면 그렇게 공개해줘야 되는 거죠. 2번. A가 정보 주체인 을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을이 이게 지금 을 3자 제3자가 정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A는 정보를 행정청은 공개할 수 없다. 아니죠? 아니다. 비공개 요청한 사유만으로 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공개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1호부터 8호 하셨죠? 1호부터 8호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비공개 요청을 했다. 근데 공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의신청, 심판, 소송 다 제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계시고요. 3번. A가 내부적인 행정청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임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의사결정 과정 5호를 들어서 거부했다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송 계속 중에 사생활 침해 우려 이거 사생활 침해 우려 이거 6호지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공개 거부 사유로 추가를 했어요. 이거 가능할까 안 될까? 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죠?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의사결정은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5예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는 이거 6호다. 이게 호마다 각각 다른 사실이야. 아셨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송 계속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종전 처분 사유와 추가 변경하라는 처분 사유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요. 동일성이. 근데 이거 동일한 게 아니잖아. 동일하면은 왜 나눠서 규정해. 나눠 규정 안 하겠지? 그러니까 호는 각각 호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요게 이제 답으로 나왔죠. 이게 답이었고. 4번. 갑이 청구한 정보가 갑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정보 공개가 거부되더라도 갑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해관계가 없는 자면은 뭐다 이제 다툴 수 없다. 결론. 아니죠.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죠?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은 이렇게 안 돼 있잖아. 모든 국민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점이 그게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모든 국민.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공개 청구를 했어요. 거부 나왔죠? 거부 처분 이거 그죠? 거부 나온 것만으로도 뭐다? 법률상 이익 침해다라고 보고 있죠. 우리 판례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30번에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2번 지문 보시면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줘야 될까요?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공기관이 공개를 결정하든 비공개를 결정하든 청구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개를 결정할 때는 언제 어디로 오세요? 해서 공개 일시 및 장소를 밝혀야 되는 거고 비공개 결정할 때도 내가 왜 비공개를 하는지 그죠? 공공기관이 왜 비공개를 하는지 비공개 사유하고 불복 방법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 아셨죠? 그런 것들 통지. 조문이 참 지엽적. 근데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3번.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것.
분리 가능하면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일부 취소나 일부 공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 공개 제도예요.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부분을 공개할 수가 있는 거죠. 비공개는 비공개 대상이면 안 되고 공개 부분은 그것만 이제 테이프로 가려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 알고 계시고. 이거 4번. 그러니까 이게 부분 공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취소 판결도 가능해요. 여러분 일부 취소. 네, 알고 계시고. 4번.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출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마음대로다.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죠.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면은 특별히 불편한 게 없잖아. 그죠? 당연히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고. 다음 31번에 3번 질문. 이게 이제 답이었죠.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서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할 수 있다.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네이버 쳐봐. 안 된다. 정보기 청구권자는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있다. 계속 다툴 수가 있어요. 이거 32번에 이것도 이제 답이었죠.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협하다. 위헌이다. 위헌일까요? 그러면 이게 사립학교 아니지? 위헌이 아니다. 이거 위헌이면 얼마나 좋아. 하나 안 해도 된다. 그러죠? 사립학교, 학교는 이게 국공립 학교든 사립학교든 다 공공기관이죠? 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이거 위협하지 않아요. 그거고. 3번.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할 때, 기재하는 거예요, 기재.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청구 대상 정보가 무엇인지 내용하고 범위를 특정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특정이라는 거는 뭐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구하고 있다. 그죠? 그런 것들 특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청구 대상 정보 내용하고 범위가 특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재판장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아까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당사자 참여시키지 않고. 혹시 기억나시? 네. 그때 이제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때 특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네, 특정이 안 됐으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게 특정이 안 됐으면은 그때 자기가 특정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특정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 구제 못하지? 구제를 못하죠. 구제 못한다는 게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공개로 열람 심사하면서도 특정할 수가 있다. 재판장이. 두고 보시고요. 그리고 3번. 이게 33번에 옳지 않은 거 3번 질문. 정보 공개가 결정되고 이것도 어제 한 거다. 정보 공개가 결정되고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이거는 즉시 또는 말로 공개할 수가 있다 그랬을까 없다.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보 공개가 일단 공개가 결정돼야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즉시 또는 말로 공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10+11 뭐 그렇게 질질 끌 필요가 없다는 거. 4번. 정보 공개 관련 결정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장은 필요시 당사자 없이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쵸? 요거 우리 봤던 조문. 그리고 이건 또 답이 2번이었죠. 이거.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에요. 집행 내역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요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봤어요. 예. 왜? 이게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그죠? 누구한테 돈을 쓰고 그 사람이 누군지, 누구냐? 아, 어디 가게? 아, 아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것들. 네, 그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거는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봤다.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아니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맨 앞쪽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거. 그리고 34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또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 일시적, 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립대학교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죠. 학교 자체가 공공기관이다. 아셨죠? 잘 나온 거고. 그리고 2번 또 답.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사하는 정보공개 청구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인내심의 끝이 어디가 그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3번.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 그러면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러면 30일이에요. 이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거고 30일 이내에 할 수가 있다. 제3자는 7일. 제3자는 7일이고요.
계시고 35번.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회는 여러분 이거는 공공기관장이 공개해줄지 비공개할지 그게 헷갈린다. 그럴 때 어떻게 자문을 얻는 자문기관이라고 했죠. 심의회. 정보공개법은 위원회 기관이 두 개예요. 정보공개위원회도 있고 심의회도 있어요. 그래서 심의회는 뭐다 자문기관이라고 했죠. 위원회는 그 정책과 관련된 큰 틀을 정하는 기관, 그죠? 그래서 다른 기관이에요. 그래서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요거 참 이걸 틀리게 내면 큰일 난다. 이런 문제는 맞아요. 3번.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아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한다 이랬죠. 적용 범위. 그죠? 정보공개에 관하여 그 일반법이라는 거죠. 정보공개에 관하여. 근데 만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그 법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그 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돼. 첫 번째. 그리고 그 내용이 이게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 절차 이런 것들이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돼. 달리. 그러니까 첫 번째 형식이 법률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이 정보공개법과 달라야 돼요. 너무나 그죠? 이 두 가지. 이러면은 이제 여기 이 법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보공개법이 적용 안 되는 거죠. 아셨죠? 그거다. 이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률이어야 되고 그 특별한 규정이 그리고 내용이 정보공개법과 달라야 돼요. 내용이 달라야 된다. 그러면은 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5번 질문 이게 판례 원문이에요. 원문이 조금 바꿨죠? 좀 바꿨다.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거부해도 왜곡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이런 말들도 있죠.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이런 것도 한번 눈도장 한번 찍어 두세요. 그러면 이게 교도소 수용자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해요. 그 거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 거부점 취소송. 그죠? 이렇게 하면은 출정 나갈 수 있죠. 출정 나가면은 역 안 해도 되지. 그죠? 노역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을 많이 하는 거야. 출정 나가려고. 예. 소송, 재판 나가려고 요렇게 이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뭐다? 권리남용이다. 권리남용. 아셨죠? 권리남용이라고 받아주지 않았던 사안이에요. 이렇게 계시고. 이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4번 공개 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가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이 되고 공개 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효과를 법률상 이건 인정된다. 뭐 할 건데? 여기서 없잖아. 그죠? 보유 정보가 없죠? 그러면 이긴다 하더라도 내가 정보 공개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공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요. 내가 모르잖아. 끝까지 모른다. 여기 계시고. 그리고 36번.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네. 좀 있죠? 좀 많이 남았나요? 네. 요거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네. 36번. 또 이제 2017년 행정사 문제예요.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갑은 A 대학교에 대하여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일정 기간 동안의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 대학교에 청구를 한 거죠.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A 대학교와 체육특기생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가지지 않는다. 가진다. 여러분 사례 문제 푸실 수 있으시겠죠? 이게 쉽게 나와요. 쉽게. 어렵게 안 나온다. 그리고 2번. A 대학교가 사립학교다. 사립대학교라면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학교다. 학교. 그죠? 해당하죠. 그래서 3번. 갑의 청구에 대하여 A 대학교가 제3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갑의 불복 절차는 없다. 여러분 이거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요? 비공개가 지금 있지? 있다. 이의신청, 심판, 소송 다 가능한 거죠? 예, 참 희한한. 여기 계시고 4번.
A 대학교 체육특기생 을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했다. 그죠? 제3자 정보죠. 요청한 경우에도 A 대학교는 을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죠? 공개 결정할 수가 있고요. 5번 갑의 A 대학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의 비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A 대학교가 부담했다. 이게 너무 좋지.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선진국이 돼야 돼. 선진국이 아니다. A 대학교가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해. 청구인이 알고 계시고요. 갑.